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강의 시작이죠. 여러분들 강의를 보면 오른쪽에 오늘 학습할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창고 화살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끝났을 때 알고 계시다면요, 좋습니다. 내가 아는 영어 단어 10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단어 10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출문제나 문제들을 통해서 함수들을 다룰 거지만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함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때 영어 단어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보지 않은 함수들도 풀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대로 변하지 마라고 하는 엑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의에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시차를 두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만 이게 누적돼서 내공이 쌓여서요,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 더 수월하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통합 문서를 하나 열어서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엑셀의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엑셀을 이전에 조금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혀 처음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요, 전혀 노베이스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는 과정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D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A, B, C, D를 우리는요, 저는요, COL, 컬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어 단어인데요. 자, 일단은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 A, B, C, D를 열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영어로 우리는 COL,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이요. 그래서 얘를 열이라고 하는데 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라고 해서 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A, B, C, D는 영어는 옆으로 나열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2, 3, 4를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라고 하고요. 얘를 행이라고 하고 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로열, 가로행, 세로열, 세로행 뭐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여러분들 제일 쉬운 방법이요, 요거더라고요. COL은 영어라서 열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은요, 옆으로 들어간다. A, B, C, D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잖아요. 옆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은 숫자야 라고 생각을 하시되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영어 단어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커서의 모양이, 저는 이제 이 모양을요, 반창고 모양이라고 합니다. 반창고 모양. 그래서 내가 이 워크시트에서 범위를 선택을 할 때 아니면 셀을 선택을 하거나 이 범위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 반창고 모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나 범위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반창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여기에 1, 2, 3이라는 값이 있어요. 1, 2, 3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 값들을 더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반창고 모양으로 1, 2, 3을 이렇게 범위 안에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그런데 굳이 여기 위에서 테두리에서 이렇게 어렵게 내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셀 안에서 반창고가 있으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범위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반창고고요. 자, 내가 1, 2, 3을 선택을 하고 여기 테두리에 가보니까요. 커서 모양이 뭘로 바뀌나요? 커서 모양이 화살표로 바뀌었죠? 이게 화살표입니다. 화살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자, 상하좌우 화살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할 때. 자, 3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화살표고요. 자, 하나 더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댔을 때는요. 플러스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플러스거든요. 반창고 화살표 플러스. 플러스의 역할은 자동으로 계산하거나 자동으로 채워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민함 1이라고 쓰고요. 얘를 밑으로 내려보면 문자와 숫자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연속된 숫자로 입력이 되고 지금 3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복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이 부분에서 플러스 모양일 때 컨트롤 키를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커서 모양이 플러스에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밑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요. 1부터 6번까지 연속된 값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커서 모양에 따라서 엑셀에서 사용하는 쓰임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셀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요. 영어가 뭐라고 했죠? 열이라고 했죠. 영어는 열이고 숫자는 행이라고 했는데 얘는요. 이름이 뭐냐면요. 이 열의 이행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E2가 되는 거예요. E2. 이름 상자에 E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E2 셀이라고 하고요. 이 한 칸 한 칸 한 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들이 모여서 이 전체가요. 워크시트가 되고요. 이 워크시트에 우리가 값, 내용, 그리고 표들로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계산, 분석, 요약하는 게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엑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것들을 계산, 분석, 요약하는 게 엑셀의 워크시트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 단어는 지금 2개가 나왔고요.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함수 1이라는 워크시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이 있으니까 같이 영상을 보면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제가 G8셀에 선택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점을 구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이 셀 하나는요,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풀 때 C를 눌러가지고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엔터를 치면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의 이 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는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는으로. 그래서 여기에 69 더하기 32 더하기 40이라고 계산을 하는데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141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창고 모양으로 배웠잖아요. 69를 선택하고 더하기 31을 더하기 40을 더하면 이렇게 셀 값으로 값을 집어넣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9, 32, 40이라고 안 쓰고 셀 값으로 쓰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모양일 때 밑으로 잡아 당기면 얘네가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식을 계산을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기본 함수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요. 한번 총점과 평균과 순위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할 때요. 셀에서 계산을 할 때는 는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자, 함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는으로 쓰고 SUM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블럭이 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쓸 거야 라고 하면요. 이렇게 블럭이 씌워지고 여기 옆에 함수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기본 함수들은요, 우리가 이 설명을 보면, 인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네? 잘 알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른 함수들로 넘어가고 어려운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읽어봐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이 씌워진 상태에서 Q 옆에 있는 탭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탭키를 누르면요, 보세요. 대문자로 바뀌었고요. 가로가 뿅 열리고 넘버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저는 이게 불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영어 단어 나왔네요. 자, 세 번째 영어 단어는요. 자,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단어 10가지를 외워야 되잖아요. 세 번째 영어 단어는 자, 넘버라고 합니다. 넘버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잖아요. 자, 다시 는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탭키를 눌렀더니 컴퓨터가 합계를 구해줘 라고 명령을 했더니요,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여기 넘버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 69 이거 말고 셀 값으로 불러올 거예요. 69, 넘버 2, 넘버 3, 를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요, 컴퓨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닫은 데까지 sum이라는 함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141이 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반창고 모양이 범위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창고로 69, 32, 파워포인트의 점수까지 이렇게 한 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141이 계산이 되고요. 우리 오른쪽 아래 플러스 모양일 때 밑으로 잡아 당기면 다른 친구들의 값들도 한 방에 구해진다고 했죠. 그쵸? 그쵸? 자, 평균은요, AVER입니다.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AVER이라고 쓰면 average에 불이 들어오고요.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인수는 숫자나 이름, 배열 숫자가 들어있는 참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죠? 자,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요, 그냥 탭키를 누르세요. 나는 평균을 구하는데 탭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자동 완성이 되고 에버리지가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컴퓨터한테 평균을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하는 얘기가 넘버들을 집어넣으세요 주인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69, 32, 40을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로 넣어주는 겁니다.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면 47점이라는 평균이 나오고요. 얘를 플러스 모양일 때 밑으로 잡아 당기면 다른 친구들의 평균도 한 방에 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자, 등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수를 구하는 함수는요, 자, 는 length.eq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rank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length.eq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목록 내에서 다른 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 해당 값 집합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반환됩니다. 이제 슬슬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떻게 하자고요? Q 옆에 있는 탭키를 누르면요, 자, 여기 보세요. 넘버에 불이 켜졌죠. 자, 우리는요, 총점을 가지고 등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컴퓨터한테 등수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나요? 숫자를 집어넣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이 김종국에 해당하는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의 점수가 들어가면 돼요? 김종국 자신의 점수가 들어가야겠죠? 넘버에 집어넣습니다. 컴마. 자, REF에 불이 켜졌네요. 그쵸? REF. 여러분들, 네 번째 영어 단어 나왔어요. 자, 또 옆에다가 REF, range, array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요 세 가지가 나오면요, 저는요, 하나라도 나와도 REF, range, array라고 할 거예요. 자, 이 REF, range, array는요, 범위입니다. 범위. 뜻이 범위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범위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위.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될 건 뭐냐면
아,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해야지 라는 생각이 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벌써 영어 단어 6개 나왔죠? 그쵸? 다시 돌아가서요. 자, 컴퓨터한테 등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REF 어디서 구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내 점수를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시간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번이야, 4번이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뭐 3번이든 4번이든 찍어 놓고 시험지 제출하고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 자리에 가가지고 야, 이거 몇 번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애들이 쉬는 시간이 그렇게 제자리에 와가지고 제 시험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답지도 아닌데 정답을 맞춰봐야 된다면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 그겁니다. 자, 성적 등수를 구할 때는요, 내가 맞춘 개수와, 야, 너 몇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해서 상대방보다 상대방 점수랑 비교를 해서 점수가 더 높으면 등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내 점수를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요, 오더는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면요. 자, 141점이 10등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딱 봐도 10등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총점과 평균 구한 것처럼 플러스 모양일 때 밑으로 내려보자고요.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가 구해져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쵸? 1등은 3명, 5등은 2명, 3등은 2명. 그쵸? 이상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엑셀의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엑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엑셀의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참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참조가 엑셀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커마 2급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가 엑셀의 절대 참조를 이해하고 있니? 이거에 대한 문제들만 나와요. 그런데 커마 1급은요, 이것보다 더 많이 하셔야겠죠. 그렇죠? 커마 2급보다는 한 5배는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상대 참조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미 했어요. 뭘 했냐면, 자, 보세요. 내가 총점을 구하고 얘를 밑으로 잡아 당겨서 다른 친구들의 값까지 한 번에 다 구했잖아요. 이게 상대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이나 열 값을 상대적으로 하나씩 증가시켜서 값을 구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는 게 상대 참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요, 는 G8의 셀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셀에 J8셀에 는 G8의 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얘는 14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얘를요, 밑으로 한 칸 땡기거나 옆으로 한 칸 땡기면, 자, 아까 뭐라고 했나요? 열과 행이 있는데 열은 영어고 옆으로 땡겨지는 거라고 했고요. 행은 숫자고 밑으로 땡겨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행 값을 하나 밑으로 땡겨서 증가시켰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는 게 상대 참조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G8의 셀이요, 지금 141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는 이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한 칸 땡기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G8이 G9가 되겠죠. 왜요? 밑으로 땡기는 거는 행값이 증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대 참조라고요. 자, 그러면요, 얘를요, 이번에는 옆으로 땡겨 볼게요. 자, G8이 옆으로 땡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G8이 옆으로 한 칸 땡겨지니까 얘는요, H8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H8이 여기 보여주는 게 상대 참조라고요. 자,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셀에 G8을 갖고 오면요, 여기서부터 G9가 되고, 옆으로 땡기면 H가 되고, I가 되는 거예요. 요게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는 엑셀의 3분의 1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점과 평균이 한 번에 구해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밑으로 당기니까 D8이 뭐가 돼요? 밑으로 당길 때는 숫자가 9가 되고 10이 되고 11이 되고. 자, 그러면요. 제가 상대 참조가 이해가 되셨으면요. 이 등수가 엉뚱하게 나온 것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상태에서 밑으로 한 칸 당겼어요? 그러면 G8이 뭐가 돼요? G9가 됩니다. 그쵸? 그럼 한 칸 내려볼게요. 그럼 맞게 G9가 됐어요. 그런데 REF에 해당하는 얘는요. 같이 내려와서 G9부터 G18이 되면 될까요? 아니죠. 그쵸?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요렇게 한 칸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등수를 구하려면 김종국도 같이 넣어서 포함을 해서 등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엔터. 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얘도 볼까요? 얘가 내려와서 내 점수 210점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REF의 이 범위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141부터 189까지 구해져야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해서 등수가 구해져야 됩니다. 자, 1등인 189도 한번 볼까요? 자기 혼자 계산해서 1등 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141부터 189까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얘는 8등인데,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 엑셀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등수를 구하고요, 밑으로 당길 때마다 얘네들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이 범위가, 빨간색의 범위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요, 야, 내가 선택한 이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절대 참조라는 걸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얘네를 지우고요. 자, length.eq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자, 등수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그러면 넘버 점수를 집어넣고요. 컴마. REF 레인지 어레이는 뭐라고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요. 첫 번째 친구 빼면 안 돼요.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141부터 이렇게 189까지 선택을 하되 이렇게 깜빡일 때 우리는 F4 절대로 변하지 마 라고 해서 절대 참조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절대 참조예요. 자, 일단은요. 가로 닫고 결과를 일단 볼게요. 엔터를 치니까 얘는요. 10등이 제대로 구해졌고 밑으로 당겼을 때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1등부터 10등까지 제대로 된 등수가 구해졌죠? 이게 절대 참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요. 자, 다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여기에서 내가 넘버를 집어넣고 140 REF 레인지 어레이 반창고 모양의 범위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냥 절대 참조 생각 못하고 그냥 컴마로 나가요. 그런데요. 이거 내가 절대 참조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컴마를 지우고 F4를 누르면요. 어떻게 돼요? G8은 안 되고요. 뒤에 있는 G17만 됐죠? 이렇게 되면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기 앞에 있는 값이 밑으로 당길 때 9가 되고 10이 되고 11이 되고 1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틀려지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참조를 할 때요.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 깜빡깜빡 반짝반짝일 때 F4를 씌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추셔야지만 3단계 우리 잘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요. 내가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다 들어가겠죠. 뭐 때문에? 상대 참조 때문에요. 그쵸?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 F4를 딱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F4를 딱 눌러서 영어에 달러, 숫자에 달러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절대로 변하지 마! 라고 돼서 141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쵸? 절대 참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절대로 안 변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커말 2급이에요. 2급의 개념이라면,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F4를 한 번 더 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내가요, 얘는요, 영어에는 달러가 없고 숫자에는 달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당길 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옆으로 당길 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대답해 보셨나요? 자, 얘는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래요? 자, 우리는요, 아까 COL, 컬럼은 영어라고 했고,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우는 행이라고 했고,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F4를 눌렀을 때, 영어에도 달러가 붙어 있고, 숫자에도 달러가 붙어 있을 때는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 밑으로 당길 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숫자 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밑으로 당길 때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어에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혼합 참조라고 하는데요. 커말 1급에서는 야, 절대 참조도 이해하고 있고 혼합 참조도 잘 이해하고 있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F4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거 밑으로 잡아 당길 때 변해요, 안 변해요? 옆으로 잡아 당길 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이거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당길 때 변해요. 왜요? 숫자에 달러가 없으니까. 자, 옆으로 당길 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요? 달러가 영어에 붙어 있으니까. 영어는 옆으로, 숫자는 밑으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배열함수 할 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가 배열함수에서 다시 꺼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살펴볼 텐데, 나머지 부분은요, 쉽습니다. 자, 최대 점수라고 하는 거는요, 는 max라는 함수예요. 맥시멈이라고 하잖아요. 최대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Q 옆에 있는 탭키를 누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넘버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요, 69부터 80까지 넣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맥시멈, 최고값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줘가 max라는 함수고요. 미니멈, 최소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탭키를 누르니까요. 똑같죠? 넘버죠? 그러면 얘는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최고로 낮은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한 방에 구해지는 이유는 왜요? 상대 참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은요, count라는 함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count라는 함수는요, 조금 다릅니다.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Q 옆에 있는 탭키를 누르니까,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어가 틀리죠? 또 새로운 영어 단어 나왔네요. value. value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7번째 영어 단어 나왔네요. value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value의 뜻을 얘기해 보세요. 저도 맞춰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가치! 맞죠? 여러분들 아마 가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제가 학원에서 수업하다가 value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 같이 다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가치도 맞는데요. 엑셀에서는 우리 값이라고 얘기합시다. 아시겠죠? 엑셀이랑 XS에서는요, 우리 커말 1급에서는 value는 값인 거예요. 값. 아시겠죠? 자, 1번부터, 자, 10가지라는 영어 단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서 안 나온 게요. 크라이테리아.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필드 정도? 필드? 그 다음에 뭐 텍스트?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영어 단어 10개입니다. 10개. 아시겠죠? 그래서 크라이테리아는요,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예요. 여기 10개 중에 제일 어렵잖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이라고 하고요. field는 말 그대로 field, 텍스트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영어 단어 10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요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칠판에 요렇게 해놓고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에 제가 옆에 딱 서가지고 같이 얼굴이랑 같이 이거 찍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 10개는 요렇게 일단은 조금 눈에 익혀 두시고요.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함수들을 적용하면서 살펴보니까 계속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카운트로 돌아갑니다. 는 카운트라고 해서요. 밸류잖아요. 그러면 밸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넘버랑 틀릴 거 없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집어넣는데 넘버라는 의미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sum이나 average나 max나 minimum 함수 할 때는 계산을 해준 이 숫자 값들을 기준으로 뭔가를 큰 값을 구하거나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해줬는데 value라고 들어간 거는요. 자, 이 word라는 필드에 요런 게 필드입니다. word라는 필드에 김종국의 점수 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워드 안에 각각의 친구들이 받은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값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범위를 집어넣으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 둘, 셋, 넷, 세서 보여주는 게 count라는 함수예요. 자, 여기에 만일에 값이 없어진다고 해보세요. 값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밸류가 사라지니까 얘는 7이에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제가 잘생긴 이미남 만만세라고 썼어요. 그랬더니요, 값을 집어넣어도요, 여전히 7입니다. 왜 그래요? 자, count라는 함수는요, 숫자만 세주는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범위에 숫자만 세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음에 여기에 A를 쓰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돼 있죠. 얘는요, count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 문자를 같이 세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엔터를 딱 치면요, 얘는 잘생긴 이민한 만만세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범위의 숫자 문자가 10개가 들어있어요 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ount는 숫자만 세는 함수, 카운터는 숫자 문자를 같이 세는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뒤에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옆으로 당겼을 때 값이 바로 구해지는 이유는 왜요? 네. 상대 참조 때문에. 그쵸?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총 비용에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합계를 구하고 rank.eq라는 함수를 써서요. 자, 등수를 구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문화생활비부터 교육비까지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합니다. 엔터를 치고요. 밑으로 잡아 당기면 다른 친구들의 값이 한 번에 구해집니다. 그쵸? 그러면 이 총 비용을 가지고요. 우리는 등수도 구할 수 있잖아요. 는 rank.eq라는 함수를 써서 등수를 구해주세요. 순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탭. 그랬더니 넘버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42,000원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쵸? 컴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ref range array는 어떤 거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선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범위로 집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여기서 등수를 구하고 밑으로 당겨서 다른 친구들의 등수도 함께 구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밑으로 당길 때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준다? 절대로 변하지 마. F4. 저는 걸어준다고 얘기하거든요. 변하지 않도록 달러를 걸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를 걸어주고요. 컴마.
아까는 이 절대 참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국영수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100점, 100점, 100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300점, 200점, 100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만점 받은 친구가 1등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이라고 쓰거나요. 우리가 위에 여기 김종국 점수부터 김민조까지 구한 거는 얘를 안 써줬어요. 그래서 기본값입니다. 아무것도 안 써주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름차순은 뭐냐면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50m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0초, 20초, 30초가 나왔어요. 그럼 누가 1등이에요? 30초 뛴 사람? 아니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30초가 맞겠지만 달리기 시합은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낮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10초인 사람 1등, 20초가 2등, 꼴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름차순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출석부 보시면 아시잖아요. 강씨부터 돼 있죠? 강씨부터 함씨까지 출석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역부터 희읍까지 올라가는데 기역이 들어간 친구들이 앞번호잖아요. 그거는 오름차순일까요? 내림차순일까요? 네, 오름차순이죠. 기역부터 시작하니까 낮은 것부터 하나씩 올라갈 때는 오름차순 정렬,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내림차순 정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0이라고 해서 내림차순으로 하면요. 42,000원이 7이 되고요. 215,000원이 1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요. 랭크점 똑같이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써서 얘의 범위를 집어넣고요. F4 오름차순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1등이 되겠죠? 그쵸? 낮은 수부터 1, 2, 3, 4, 5, 6, 7로 올라가니까 얘는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부분들은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이 영어 단어 10개, REF 레인지 어레이, 이 부분, 자, 제가 표시를 좀 할게요. 여기 있는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시고요.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얘는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다. 조건이라고 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요. 반창고 화살표 플러스.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 단어 10가지로 지금 우리는 아직 안 해봤지만 아는 것만 했지만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풀 수 있는 힘이 생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적용해서 연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대로 변하지 마. 어떻게 해요? F4를 눌러서 달러를 영어에도 붙이고 숫자에도 붙이고 영어는 열이라고 했고 숫자는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강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